혼인, 출산, 증여공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여기 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조문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혼인증여재산공제인데요. 내가 자식이죠, 보통. 직계 존속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이에요. 혼인일로부터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뒤도 있는 거예요. 혼인관계증명사실 신고일이에요. 그 혼인일이 2년 이내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억 원입니다. 1억 원만큼 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계존속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직계존속은 이제 부모님이죠, 보통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제 현금으로 1억을 받아요. 2억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세금을 내겠죠. 여기에 조부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중에서도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계모, 계부,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계조부, 그 다음에 계조모도 포함이 된다는 거. 법률혼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현금 증여를 받고 반드시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셔야 돼요. 혼인신고가 안 돼도 추후에 돈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혼인증여 재산공제고요. 예언은 별도로 해서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직계존속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누적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별도로 해서 출산증여공제가 또 있습니다. 출산증여공제는 결혼을 해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출생을 해서 입양 때죠. 2년 이내 현금 등의 증여를 했을 때는 1억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쯤에 자,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 원 있고 출산증여공제 1억 원 있잖아요. 그럼 각각 하면 얼마가 돼요? 1억, 1억에서 2억까지 가능한데 주의사항은 통합해서 1억까지 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럼 1억 원에다가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최대값 1억 5천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1억 5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됩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직계존속 범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혼인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자, 증여세 공제를 적용을 한 후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 약혼자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 등입니다. 내가 증여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한 게 있겠죠. 다시 아버지예요. 증여자한테 반환을 할 때입니다. 반환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버립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망 등의 사유가 있고 사망 등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당초 증여자한테 1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이때는 다시 증여를 다시 돌려줄 때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등일 때예요. 세 번째죠. 자, 혼인 전에 증여 후,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돈을 줬습니다. 금전 등을. 그럼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증여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도만큼 돈을 줄 수도 있어요. 1억 5천 다 줄 수도 있지만 세금 내더라도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3억 줄 수도 있고 4억 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세금을 납부를 했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달라붙어요? 혼인을 하지 않았을까? 공제받은 게 있으니까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수정신고 들어가면 이제 가산세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라든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혼인 전에 증여를 받고 혼인 등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 아들이 또는 딸이 증여일 돈을 준 날이죠. 근데 만약에 돈을 준 날이 뭐예요? 1억 1억씩 나눠서 줬다고 칠게요. 그 돈을 분할해서 줄 거 아니에요. 또 돈 주는 사람도 부가 1억 줄 수도 있고 모가 1억을 줄 수도 있다면 시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서부터냐 시점이 최초로 돈을 준 날 증여일로부터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초에 증여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혜택도 받고 세금도 냈겠죠. 자, 수정 신고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고할 때 적용되는 게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 경우는 자, 조심하세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당초 증여세 신고를 했어요. 그럼 수정이나 기한후 신고가 들어가 버리면 신고나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자, 혼인신고를 했다고 칠게요. 살다 보니까 문제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를 하고 싶은 거죠. 당사 중에 한 명이. 당사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요. 증여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됐는데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다는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똑같이 3개월 이내 기존에 증여세 신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추정신고 등을 할 때는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돈을 주고 나서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들어갔던 거 무효도 똑같아요. 무효도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수정이나 기한후 신고가 들어갈 때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신고와 납부 관련 가산세는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혼인을 하지 않거나 무효가 발생을 했을 때죠.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줬단 말이에요. 자식한테. 그 1억 원에 대해서 가산세 적용을 하지만 이자 상당액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혼인 전에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수정신고를 하죠. 그 수정이나 기한후 신고를 할 때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 가산해서 부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자 상당액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 상당액은 당초에 증여세 신고를 했겠죠. 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겠죠. 그 날까지 일수 계산을 합니다. 돈을 빌려준 금액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일수 계산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10만 분의 22, 1일입니다. 10만 분의 22에 해당되는 일수를 곱해서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 신고세 가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자 상당액은 돈 빌려준 거로 보기 때문에 가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자, 정리를 하자면 혼인과 출산과 관련되는 건 1억씩 각각 가능하지만 합합해서 뭐요? 1억까지 최대값이 됩니다. 얘는 별도로 해서 증여세 공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각각 받으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은 사망 등 3개월 내에 돌려주면 무효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찍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지만 이자 상당액은 합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혼인신고를 했는데 무효가 돼.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버리면 영어도 보세요. 3개월 내 신고 들어가면 가산세는 적용하지만 이자 상당액은 계산해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